아 그러니까 좋아요 어머니. 밑 깔은 것 같아. 네. 이렇게 같이 저 고맙습니다. 우리 신부님하고 이런 기도 많이 해 주셔서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게 1년 만에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완벽하게 국내까지 대통령실제로 정리가 돼서 이제 쉽게 밀고 나갈 그런 하나의 그 찬스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. 윤석열 검찰총장이 7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. 그 추미애라는 그 마녀가 나와가지고 떠드는 바람에 그렇게 됐거든요. 그것도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분이다. 그렇게 이거 얼마나 기도했으니까 작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 드리고 또 그 민주당이 6개월 안에 걔들 D-Day가 12월 달에 했습니다. 대통령 탄핵에서 몰아낸다는 게 걔들 180석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체제를 가졌었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 자랑을 이재명이 당대표로 되면서 대장동 문제 계속 터져 나와가지고 거기에 힘쓸 여력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윤 대통령이 잘 버텨왔습니다. 버텨오면서 자꾸 이제 그 이재명이 계속 하는 것마저 마이너스 되는 행동만 계속 해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찬스를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였는데 처음에 잘하는 질문 노사정 위원장 얘기는 처음에 들어가고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그분이 왜 말이 높이 들어가지 않는답니다. 자기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그 다음날 대통령이 말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. 그 대통령실 안에 전부 좌표인들이 80%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말이 더 높이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실 말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제 개혁을 해갖고 이제 뒤집어갖고 일부를 이제 솎아낸 거예요. 그 뒤에는 이제 자기 말이 먹혀 들어가서 이제 그분이 같은 게 노사정 의원님 민노총 문제죠. 전교조 이런 문제인데 또 그 원효력이라는 그 산업부 장관하고 잘 맞아가지고 이제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이제 그걸 깨야 되는데 그건 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회계감사를 이제 건의하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회계감사해라. 그 치면은 반발한 거죠. 80여 개가 우리는 않겠다고 대든 겁니다. 근데 이제 그게 그동안 돈만 냈지 그 돈이 어떻게 쓰는가를 조합원들이 하나도 몰랐다고 그럽니다. 근데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. 너희 밝히라. 왜 안 밝히느냐? 그렇지. 내가 너 어디다 썼느냐? 그리고 조합장이라는 사람, 그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이 10억을 떼먹고 감옥에 갔잖아요. 또 건설노조위원장은 또 5억을 떼먹은까지는 좋은데 그거 떼먹었습니까? 그러니까 그 회원을 갖다 제명을 시켰어요. 이런 일이 터져 나오고 심지어 그 얼마나 폭력이 심하냐면은 폭력을 이용해가지고 건설 그 현장에 가서 뜯어낸 것이 1,700억을 뜯어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전부 범죄 집단이에요. 범죄 폭력 집단이에요. 거기다 대고 뭐까지 되면 간첩질까지 했어요. 민주당 조직부장이 간첩했어요. 그게 전국조직은 간첩이죠. 그러니까 지금 때리면 걔들은 뭐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. 돈. 그리고 또 이제 안 되는 게 광화문 집회가 안 된다고 그래요. 나가면 10만 원씩 줬대요. 그러니까 받고 안 나갔던 게 다 남은 거예요. 그런데 지금 회계감사가 들어가니까 10만 원씩 줄 수가 없죠. 배임이 다걸 배임으로 걸린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돈을 안 주니까 안 나와요. 그리고 안에서 지금 내 돈 어디다 썼냐 밝혀라.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법적으로 밀고 들어가고 또 안에서 이렇게 뒤틀고 나오고 아시다시피 2030이 2월 21일 날 그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. 우리는 너희에게 안 듣겠다. 왜 노조법 안 지키고 거리 나가서 정치 활동을 해요? 이런 싫다 그래가지고 지금에 1,000명이 생겼는데 3,000명이 모여갖고 노조가 생겼는데 이제 그쪽으로 급속히 이제 몰린다고 그래요. 그 전교조도 3년 전에 그 교사노조가 새로 생겼는데 지금 교사노조가 5만 명이 넘고 전교조는 4만 명이 떨어져갖고 지금 현장에서 맥을 못 쓴다고 해요. 교사.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좌익을 바치고 있던
공산혁명의 축들이 이제 서서히 무너져 가니까 대통령 말이 먹혀 들어가니까 감옥에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제일 먼저 한미일 그 연합체제를 구축했다 그래갖고 이 문재인 씨가 무슨 짓 했냐면 일본하고 이렇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몰아달라면 일본을 선수에 쫓아내야 되거든요. 일본하고 등지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일본이 좋다는 사람은 뭐 수구 이제 이저 배도 해가면서 이제 쉽게 보면 죽창가 내세워가지고 조국 때부터 좀 떠들어댔잖아요. 이제 그렇게 돼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문제, 안보 문제, 외교 문제 이게 삼각관계를 심각한 걸 윤 대통령이 느끼고 이제 일본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이제 일본하고 문제된 게 뭐냐면 사실은 1965년에 일본하고 이제 그 청구권자금 우리가 36년간 당한 청구권을 받았대요. 그때 5억 달러를 받았습니다. 이건 엄청난 돈, 지금 아마 몇천조 될 거라고 그래요. 그 돈을 받아가지고 포항제철도 만들고 뭐 정유공단, 울산정유공단 이게 공장을 뭐 수십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발판 우리 경제가 성장했는데 윤 대통령이 우리를 잘 쓴 거예요. 그 기업들이 돈 좀 내놔라. 그 돈 가지고 바로 증용자들 보상을 해주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하겠다. 미래지향적으로 일본과 하나가 되겠다. 그래야 사니까 경제도 살고 안보도 살고 다 살리는 방법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네. 한 거예요. 아주 옳은 방법을 택한 거죠.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내겠다 그랬는데 일본 기업도 이제 계속 낸다고. 이재명이가 이재용 그 삼성 회장이 일본 그 경제계가 굉장히 이렇게 잘 연결이 된대요.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도와주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도와준다고. 근데 기업인들은 계속 대통령이 데리고 다니잖아요.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이제 어떻게 대통령 도와줘야 기업 살릴 수 있다 생각하고 이제 돕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게 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환영했지, EU에서 환영을 했지, UN 사무총장이 환영했지, 세계가 다 환영받은 거예요. 그런데 그걸 이용해 보려고 이제 이재명이는 바로 이제 우리가 죽창가 부르면서 또 이제 반일 세력. 그러면 뭐라고 쓰냐면 윤 대통령은 제2의 이완용이다. 이걸 각 구역에다 내려보내고 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. 하나도 안 붙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너 갖고는 안 되겠다. 등돌리죠. 왜냐하면 내년이 총선이었는데 그런 거 붙였다 되겠어요? 안 되지. 다 등돌리지. 윤 대통령이 왜 잘하고 있는데 이완용이 나라파라고 이완용이다 붙이느냐. 그리고 이제 큰 실수한 것이 여러분들은 세포동 의원이 이제 큰 실수를 한 겁니다.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말을 다 따라올 줄 알고 했는데 사실은 39명, 69명 중에서 139명이 이제 반대를 한 거죠. 그리고 138명, 1명차는 이제 138명이 이제 그 찬성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 기권도 무효표를 합치면 158대 139예요. 그러니까 21명이 바로 기권을 했지만 이재명 안 된다고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부결된 겁니다.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민주당 안에 폭발이고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. 분열이 되면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이재명이 배달시켰고 그 44명을 총 공격을 하니까 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? 분통 터지는데. 그리고 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미 서울은 여론조사에 보면 내년에 총선에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. 그래서 서울에 난리가 난 거예요. 그 다음에 경기하고 인천 지역은 한 40%밖에 안 된답니다. 경기 인천 지역 사람들은 이재명이 그냥 뒀다는 네가 나를 공천해도 총선에 떨어지니까 나는 너 반대표 다닌다 그래요. 앞으로는 뭐 지금 또 정부의 체포동의에 나가면 반드시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자기 살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이제 풍지박산이 된 겁니다. 그렇게 돼야지. 이제 바로 윤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. 이게 미국에서 12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하잖아요. 국빈은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다. 다 해주고 모든 거 미국 상하원에 가서 연설하고 이게 국빈 방문이거든요.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고 이제 10년 만에 처음인 겁니다. 또 일본에서도 이제 초청해서 간 건 12년 만에 처음이고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.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가스하고 원유가 수입을 못하니까 이게 뛰거든요. 그래서 이제
그게 뛰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래도 찬스가 좋은 게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지진이 일어나고 중동에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그 새로운 건설을 해야 될 텐데 새로운 그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또 터키 같은 나라는 우리하고 정말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고 우리가 제일 먼저 도와줬잖아요. 많은 것도 이제 보내주고 그쪽 건설 쪽하고 중동에 또 이제 석유가 지금 막 올랐잖아요. 그 보니까 이제 그 거기에 많이 쌓인 데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기가 막 폭등하잖아요. 그러니까 원자로를 우리나라 원자로가 딴 나라 거 3분의 2 값입니다. 원자로를 팔아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. 그 문재인이가 탈원전해 가지고 원자로 수출하다 못했는데 그 좋은 기회가 왔고 또 우리나라는 70년간 방산무기를 연구해서 개발했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여기하고 이제 폴란드. 예, 4조 원어치를 그 폴란드에 팔았잖아요. 그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는 같은 민족이랍니다. 언어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글이 다 들어간 거예요. 그 폴란드가 수입해서 우리가 직접 거기 보면 소련 눈치니까 했는데 폴란드 가서 넘겨주니까 이제 그걸 탱크만 가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면 포탄이 필요한 거야. 그리고 우리한테 포탄을 팔아라.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눈치가 보니까 판다 못 판다 보더니 미국에서 아마 이제 허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산무기, 거기서 전쟁 계속되면 그 방산무기 팔 수 있는 일. 그러니까 세 가지 방산무기, 우리나라 원전, 그다음에 건설. 이거면 제2의 바로 한국이 그 지적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윤 대통령이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. 이 상당히 위기인데 위기가 잘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. 지금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우선 당이 안정돼야 되는데 그동안 이준석이가 얼마나 깐져버리고 귀찮게 했습니까? 근데 당이 안정이 되니까 대통령 자체가 안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정이 되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윤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밀어주니까 윤 대통령이 힘이 생기고 거기에 뭐 중동이라든 우리나라 뭐 건설 잘해요. 건설 싼 원전 수출하고 방산무기 수출하면 이게 우리나라 내년쯤 되면 상당히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날개를 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.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들의 지도 덕분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고맙다고. 정의원 사재단들은 그 어떤 면에서는 박주환이가 승리를 했어요. 박주환 때문에 여론이 하도 나쁘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. 박주환 때문에. 그러니까 박주환 잘 풀려가는 거. 모든 국민들이 친구들 그렇게 나쁘게 보고 정의원 사재단들의 평가가 아주 나쁘게 나오니까 앞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보조하고 잠정적으로 이제 가라앉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런데 한수영 신부가 지난 3월 1일 날 청중이나라고 윤 대통령 쫓아내겠다고 무슨 단체를 맞아요. 기독 개신교 목사들을 만들었습니다. 만들어서 얼마나 사기실을 모였다가 광화문에 그 태극 집회가 뭐 한 2, 3만 명 모이니까 신문 그리고 이제 헤어진 모양인데 거기 뭐한 100여 명이 모여서 모여가지고 그 대통령 윤 대통령이 바로 이제 검찰 독재를 한다.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힘이 안 받을 겁니다. 이제 못 받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이제 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 이제 비서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자살한 게 아니고 바로 더 희생시키지 말아라. 그만 내려놔라. 이 말이 결정타 같은 거죠. 그리고 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. 그 성남시장 때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그 도지사 되기 전에 바로 선거 치를 때 비서실장하고 선거 치른 뒤에도 초대 비서실장 한 사람인데 그 정진상이가 바로 그 정무 제1인자라고 이제 경기도 소문이 났었고 이번에 그 자살한 그 비서관이 행정 전문가다. 두 사람이 양팔로로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다 이 사람은 큰 죄도 없습니다.
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쌍방울 쌍방울 이제 그 성남 CF 거기에 베이보에 가서 우리 지사님이 돈을 좀 내라 그런다. 그러니까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. 근데 그때 돈을 여러분들 어떻게 장사했느냐면 한 건 승인해 주는데 10억씩 받았어요. 10억씩. 그러니까 뭐 토지승 집 짓는데 토지승인해 주고 10억 받고 뭐 주택목지라고 승인해도 10억 받고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게 배임으로 걸려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 관련됐다 되고 한 번 조사 받았는데 이제 자살을 한 거죠. 근데 그 이재명이가 적어도 인간이라면 5명이 죽었으면 모든 책임이 내가 있다,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디 뭐라고 그랬습니까? 검찰 뭐라고 그랬어요? 검찰이 조사를 잘못했네. 모든 것은 검찰 책임이다. 이재명이 무슨 책임이냐 그랬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나는 그 모르는데 그 아침 신문 보니까 뭐 6시간 기다렸다가 조문했다고 이게 거짓말이래요. 김사랑이라고 있습니다. 아실 분 아실 거예요. 그 이재명이 시장 때 죄 폭로했다가 다음에 지혜병원에 가다가 그 사람이 거기서 아까 방송을 누가 보여주는데 못 들어갔답니다. 가족들이 네가 왜 여기 왔느냐 우리 주기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냥 비서실장이 조문했다고 거짓말 발표를 한 거다. 걔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얼마나 미혹됐어요. 비서실장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마디라도 안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? 이런 인간입니다. 이런 인간이라.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대부분 문제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됐는데 그 회칙이 2019년 1월 25일 날 저희가 회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개정을 했어요. 왜냐하면 저희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.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회칙이 뭐가 문제냐면은 그 사무직 요원들은 당연직 운영으로 한다. 그걸 저들이 다들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 몇 빼고 너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구성 능력이 없다. 우리가 그걸 저희가 늦다.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지난 8일 날 그 재판에 갔더니 그 사실을 확인해 봐라. 누구 말이 맞으냐. 우리는 너희가 했지 않느냐. 그러면 저희가 큰 일이 없다. 그래서 이제 우리 신부님이 그날 오셨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면 신부님이 판결한 대로 이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. 양쪽에서 제 말이 옳다고 하면 누구냐. 그리고 지도 신부님은 정당한 올바른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니냐. 신부님한테 사실확인서를 받아봐라.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. 그날 안 썼으면 이거 안 썼으면 되는데 그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신부님, 지도 신부님이 계시면 그 신부님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신부님 사실확인서를 받아봐라. 그런 상황이라 그게 끝나면 다 끝납니다. 다 그러면 완전히 또 우리가 또 딴 걸 이해할 게 없다고 뭐 재판부에서 그거 한 가지만 결정해서 재판부 얘기가 이렇게 해서 잘 돼갈 거고 기도해서 나라도 잘 되고 대통령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